집합 이제 수학 배웠던 사람. 자, 집합을 왜 배웠다? 집합을 배우는 이유. 집합을 배우는 이유 또는 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호주씨 뭐라고 생각해요? 좋을까봐 너 이제 자꾸 시킬 거야. 응? 모임? 그러니까 왜 그 모임을 집합을 왜 얘기해요? 집합의 정의가 뭐지? 모임이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임이지. 근데 집합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임들을 내가 아무튼 어떤 수들의 모임, 어떤 수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녀석들을 특정 규칙을 갖는 수들만 따로 모으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번 시험 대비 교재 전원쌤 반이든 우리 반이든 똑같은 교재 진행했었는데 거기 중에 딱 한 문제가 우리가 수정을 안 해서 나왔던 해집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었는데 그거 혹시 봤던 사람 기억나? 네. 그 해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집합이에요.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 배웠지. x-2x-3은 0입니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찾아보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다? x는 -1이 되거나 또는 x는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 해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1 또는 3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 -1과 3을 우리는 해라는 이름으로써 그 녀석을 이제 뭔가 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그 뒤에 다른 얘기들을 이어나가고 싶은 거야. 아무튼 해라는 특징을 갖는 그 수들을 우리는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집합이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왜 배운다? 아까 호준이가 얘기했던 모임을 내가 뭔가 하나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해라는 규칙이 됐건 뭐가 됐건 홀수라는 규칙이 됐건 자연수라는 규칙이 됐건 그 규칙을 가지고 수를 뭐 하나의 모임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등장한 게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집합에 대한 수를 이제 분류할 거야 라는 아주 큰 얘기이고 너희들이 모르더라도 뭐 수학을 푸는데 집합을 푸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는 없어. 오케이? 그냥 너희들이 기본 배경으로 알아만 두세요. 알았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죽었지? 아직 방학을 안 해서 그러나?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뭔가 수들을 또는 사람들을 또는 뭔가를 이제 묶어주려고 할 건데 집합을 이제 정의하는 데는 아주 큰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뭐예요?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너희들 교재, RPM 교재에 없을 거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필기를 좀 해줘야 될 건데 자, 집합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정의 그게 뭐였을까? 방학 때 배웠던 기억이 조금씩이라도 나나? 분명히 분명해야 돼 뭔가. 그렇지, 뭐 하면 안 됐어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방학 때 했던 거 기억해봐. 수학학 배웠던 사람들은 큰 수들의 모임 그런 건 아니잖아. 왜? 명확하지가 않거든. 자,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어야 해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함. 그게 바로 첫 번째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오케이? 즉 다른 말로는 모호하면은 안 됩니다라는 거. 예쁜 사람들의 모임 막 이런 거 많이 해서 예를 들었었잖아. 큰 수들의 모임, 작은 수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크다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용준아,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뭘까? 몰라요. 아니 그냥 너가 생각하는 빵. 빵이 커? 그래, 뭐 지금 이해를 못한 거 같아요. 아니 뭐 아무튼 그 0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냥 양의 정수들을 전부 다 큰 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누구는 100부터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모호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집합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제일 먼저 풀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를 명확하게 역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설명을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이게 수능형의 문제로 넘어갔을 때 얘가 갑자기 등장을 할 겁니다. 너희들이 평소에 배워는 왔었는데 계속 써먹질 않으니까 까먹었었다가 갑자기 수능형 문제, 모의고사형 문제에서 훅 등장을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희들한테 1과 2예요. 그거를 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얘는 집합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한테 1과 1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 얘는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라고 하면 안 돼요. 또는 집합을 잘못 표현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해볼까? 미쳤나봐 내가. 이거 3x다 그렇지? 자 여기서의 대집합을 표현해봅시다.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x는 얼마예요? 1과 2예요. 그래서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해놓고 나서 아 x는 1 또는 1이야 라고 표현을 하니? 안 하잖아. 그냥 뭐라고 얘기하니? x는 1이야. 대신에 확률로는 중근이에요 라고 얘기해주지. 우리는 해를 표현할 때 이미 쓰는 방법을 배웠어. 우리는 1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1이에요 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야. 즉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녀석들이 어때? 무조건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예로 A와 B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라고 했을 때 숨어있는 말, 누가 숨어있다? A와 B는 다르다는 말이 숨어있는 거야. 오케이?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평소에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는 당연히 다른 경우의 문제들만 만나요. 그래서 분명히 배워는 놓고 안 써먹다 보니까 까먹었다가 아까 말했듯이 언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에서 갑자기 툭 튀어났을 때 애들이 우르르 튀어나왔었어. 그게 재작년 모의고사였어요. 6월인가 9월인가에 쳤던 모의고사. 거기에서 2학년들 대상으로 했던 모의고사에 툭 나왔었는데 당연히 애들은 다 틀리지. 문과였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 너희들이 잘 구분을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합을 가지고 집합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니 집합이라고 하는 놈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집합을 표현하면서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돼 있다 그치? 나는 벤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로만 하고 넘어갈 거고 너희들은 꼭 기억을 해둘 게 누구누구? 조건제시법이라던가 또는 누구? 원소나열법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자. 야, 한글은 아니 뭐래 한글이 아니라 수학은 수학자들이 만든 거잖아. 그래서 명칭이 됐다 단순해. 말 그대로 이름에서 어떤 방법,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얘는 뭐 원소를 나열하고 있는 방법. 수학자들 얼마나 단순하니. 수 쪽으로만 계산이 사람이 머리가 좋지. 국어 쪽으로는 머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름이 됐다 단순해요. 이건 뭐라고?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이 뭐냐? 아까 내가 분명히 집합을 뭐라고 했어? 어떤 규칙에 따라라고 했지. 거기 교재에 보면은 어떤 규칙에 따라라고 나오지. 그치? 그 규칙을 바로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을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게 조건 제시법이라는 표현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중간중간에 사용만 했던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소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원소가 뭐냐면 요런 녀석들,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 불러요. 오케이? 자, 그 원소들을 너희들한테 직접 나열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보여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자, A라고 하는 집합을 나는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어떤 집합을 표현하고 싶냐면 뭐 3의 배수들, 3, 6, 9, 12의 점점점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 또는 12의 약수를 한번 표현을 해볼까? 그때 표현하는 방식이 배웠던 애들은 알 거고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지금 너희들이 이제 처음 배운 애들이 이걸 읽어나가는 방법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뭐 x바라고 해서 나는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라고 일단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x가 누구인지를 규칙을 뒤에서 보여주는 거죠. x에 대한 그 규칙을 보여줄 거야. 아까 내가 12의 약수라고 했다면 x는 12의 약수예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오케이? 이게 바로 조건제시법의 한 가지 예시예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 B라고 하는 거는 하나 더 내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볼게. 아까 내가 3의 배수라 그랬나? 자, 3의 배수를 한번 표현해봅시다. 나는 X라고 하는 놈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건데 그 X라고 하는 놈은 3의 배수들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뒤에 한글로 X는 3의 뭐 양의 배수 요렇게 이제 내용을 얘기해주면 되겠지. 이게 바로 이제 조건제시법의 두 번째 예시예요. 그러면 하나 더. 누구? 나는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C라는 집합을 표현을 해볼래. 그럼 C가 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들의 집합을 표현한다고 해볼까?
그럼 나는 1, 2, 3, 점점점, 9, 1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원소 나열법이에요. 물론 이제 3, 4, 5, 6, 7, 8 다 보여줄 수도 있고 점점점으로 중간은 생략할 수 있고. 네네? 네. 자,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누구?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나는 이제 집합을 한 가지 이제 모임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 내가 뒤에 얘기하는 이유는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다음 내용이 뭐냐면 포함 관계를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집합은 뭐 누구를 가지고 있니? 어떤 녀석들의 모임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을 봤을 때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진단 말이야. 그걸 누가 누구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포함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호준이 시작됐다. 아직 괜찮아? 알았어. 자, 그래서 아무튼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이라고 하는 걸 뭘로? 동그라미로 또는 네모로 표현하는 방식. 그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포함 관계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는 설명을 잘 하지 않아. 오케이? 지금 벌써 졸리지? 아, 첫날부터 놀았으면 좋겠는데 첫날부터 수업하니까 짱이 나지 지금. 자, 좀만 하다가 잠깐 뛰자. 알았지? 아, 더워. 쌤, 집들이 언제예요? 집들이 이게 그 전원생만은 이면 주말에 막 불링장 가고 놀았더니 우리만 원래 막 놀자고 해가지고 막 우리 집에 고양이 우리 집 고양이 이제 비로 고양이 보러 가자고 해서 애들 데리고 고양이 보러 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전원생이 배신을 해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우리만 이렇게 됐어. 일부러 지난주 휴가하고 이번 주 월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한번 쉬려고 했었는데 아니면 중간에 한번 쉬려고 했었는데 어제 반이 섞이면서 우리 반 애들만 데리고 가면 삐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궁금하지는 않을 거야.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니까 그게 또 가면은 삐질 거고. 자, 아무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이제 집합은 누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냐면 힘들다. 집합의 포함 관계. 자, 집합의 경우에는 뭐예요?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너희들이 구분을 하는 게 또는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오케이? 자, 하나의 집합 A라고 하는 집합이 B라고 하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A라고 하는 집합이 B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기호로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A라고 하는 녀석이 B라고 하는 녀석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때 여기에서 요 기호 있지. 요 녀석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것과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자. 참고상 뭐냐면 요렇게 생긴 기호가 있어요. 배웠던 애들은 기억날 거예요. 쟤는 요거랑 요거야. 두 개의 차이는 뭐였지? 그렇지. 얘의 경우에는 원소라고 하는 녀석이 어느 한 집합 안에 쏙 들어갈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기호고, 얘는 어느 한 집합이 또 다른 집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기호야. 그거 반드시 너희들이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이제 너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가볍게만 들으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가볍게만 진행하자. 뭐냐면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있는데 그 모든 원소들이 어떻게 표현이 된다? B라고 하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A는 B 안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원소는 B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들어가 있잖아요. A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B 안에 들어가 있니? 네, 들어가 있어요. A 안에 아무리 많은 원소들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 모든 원소들은 전부 다 B 안에 들어가 있죠. 그때 우리는 A는 B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 집합을 대선생이라는 집합이라고 해요. 그냥 내가 혼자 쏙 들어가 있는 집합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있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가니? 네. 네. 그러면은 A는 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배 선생이니? 정말 좋겠다, 그렇지? 짱이야. 그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야.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B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했을 때 그때 맞습니다라고 하면은 A는 B 안에 들어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 녀석을 가지고 항상 너희들이 확인해 나가는 거는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집합이 서로 같은 거. 집합의 상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 설명하기 좀 수월해서 일부러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알려주는 거지 실제로 너희들이 확인할 때 이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가볍게만 들어두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A라고 하는 집합이 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A는 B 안에 포함되어 라고 이렇게 기호로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 알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누구?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게 기호로서는 우리는 같다라고 하는 기호 당연히 등호로 사용한다, 그렇지? A와 B는 같습니다 라고 기호로 표현을 해주겠다, 그렇지? 그럼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A라고 하는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렸다라고 했을 때 B라고 하는 집합은 또 똑같이 그렸다라고 했을 때 하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겠다, 그렇지? 맞죠? 그때 방금 내가 말한 요걸 가지고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자. 자,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있는 어떠한 원소는 B 안에 있나요? 용준이, 졸지 말고.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원소는 B 안에 있니? 네. A 안에 들어있는 이런 원소는 B 안에 있어? 네. 맞잖아. 그런 식으로 모두 다 확인을 했어. 그랬더니 맞습니다라 전부 다, 그치? 그러면은 결국 A와 B는 분명히 같았는데 A의 원소들이 전부 다 B 안에 들어갔으니까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뭐야?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A는 B 안에 들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때 이제 B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녀석을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 불러. 정확하게는 B의 부분 집합. B 안에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집합이라고 해서 B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자, A의 원소 중에서 요런 녀석을 봤더니 B 안에 들어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을 때 모든 원소들이 B의 원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황이기도 해.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누구 하나 더 확인해보자. B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들을 확인해보자.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의 원소니? 맞지? 왜? B도 얘지만 A도 얘거든. 그런 식으로 B 안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줬더니 모든 B의 원소들이 어때? A의 원소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B라고 하는 녀석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 뭐? A와 B가 같다라는 얘기는 왜? 뭐? 아니 이해가 안 된 거야? 아니 뭐? 그래서 호진이 졸고 있어요. 어? 호진이 졸고 있어요. 아, 모르겠는데. 너 풀려 와, 있지? 이제 정말 몰라? 와, 너네 호중한테 왜 그러냐? 거의 신의 경지구만. 혼내주세요. 어? 혼내주세요. 누구를 혼내? 널 혼내? 알았어. 자, 보자. 아무튼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 B도 A의 부분 집합이기도 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A가 B를 포함하고 있기도 한데 B가 A를 포함하고 있기도 한 거야. 그거에 이제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야?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A와 B는 같을 수도 있는데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 실제로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을 뿐 같다라는 생각을 못해.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거 이제 실수하지 말라고. 어떤 문제에서? 참거진 문제에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봐야 되나? 참고지 문제가 너희들이 실수를 잘할 법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 여기 있나? 바로 한 번에 보이려나? 안 보이네. RPM. 지금 바로는 없다.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너희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A가 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했을 때 A와 B가 같은 집합일 수 있다는 거 그건 놓치면 안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몇 가지 성질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B의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B의 부분 집합에는 누구도 있어요? B도 있지. 맞나요? A가 자 봐봐.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렇지? 근데 그 A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야? B이기도 하잖아. 즉 A는 B인데 그놈이 B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해도 맞는 말이지. 그래서 자, 잘 기억해서 B의 부분 집합 중에는 누구도 있습니다? B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분명히 B의 부분 집합을 다루고 있어. 근데 B가 아닌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 인 A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B의 부분 집합이기는 부분 집합인데 자기 자신을 제외했다, 그렇지? 맞지? 그래서 그런 A를 뭐라 부른다?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줘요. 즉 부분 집합 중에는 누구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들을 뭐라 부른다고? 참 진짜를 써서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부분 집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자, A라고 하는 어떤 부분 집합이 있다고 해보자. 누구 안에? B 안에. 그때 너희들한테 물어볼게요. B의 원소들이 이제 5개가 있다고 쳐봐. 그 5개의 원소들한테 자, 첫 번째 녀석한테 물어볼 거야. 너는 안으로 들어갈래 말래? 부분 집합으로 포함될래 말래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렇지? 그때 첫 번째 녀석도 안 들어갈래요. 두 번째 녀석도 안 들어갈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안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녀석을 뭐라 부른다, 호준아? 뭐라 부를까? 뭐라는 거야? 미쳤나봐요, 진짜. 전쌤이 제가 줄 때가 어떻게 했니? 딱밤 때려. 딱밤 때려. 딱밤 때리거나 마음대로 잘하고 있어. 마음? 편하게 그런 편이야. 괜찮아. 방목이네. 괜찮네. 알았어. 참고하도록 하지. 난 딱밤이 전쌤만큼 안 써. 걱정하지 마. 종이는 뚫는데. 자, 아무튼 어떤 부분 집합으로서 원소를 5개를 전부 다 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지?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이라고 해서 공집합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줘.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아무런 원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집합을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녀석이 B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B 안에 그렸잖아. 얘는 분명히 내가 시작부터 부분 집합으로 그렸어.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비공자 어떻게 쓰니? 몰라. 아무튼 이런 비어있는 집합이 B 안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불러주는 거야. 읽어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성질, 어떤 녀석이 B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그 녀석이 어떤 녀석? 아무것도 없는 녀석. 그래서 그런 녀석을 우리는 기호로는 파이라고 읽어주면서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이걸 이제 공집합의 기호인데 공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오케이? 요게 이제 너희들이 수학하를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첫 번째 단원, 집합. 근데 내가 수학하를 방학 때 전원생도 그런 얘기 했었을 텐데 방학 장문 쓸 때 나도 이제 장문 쓸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집합을 어려워해요. 처음 배울 때. 왜? 기호도 갑자기 많은 것들이 막 등장을 하지를 않나, 명칭도 새로운 게 나오지를 않나, 진부분 집합, 부분 집합 등등 한글 단어를 외울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외울 게 많아서 어렵다라고 착각을 해요. 오케이? 근데 수학하를 너희들이 배우고 나서 자물쇠 한 2월 말쯤, 2월 중순 말쯤 넘어갔을 때 너희들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다 보면은 이 집합을 계속 조금씩 다룬단 말이야. 그쯤 가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말을 하지. 무슨 말? 집합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제 집합은 너무나도 쉬워요. 도사가 됐어요. 라는 얘기를 항상 해. 모든 고일들이 다 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그냥 뭐 어떤 거? 새로운 약속에 대한 거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이번 1학기 때 배웠던 복소수 한번 생각해봐. 복소수.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어렵니? 다른 수학 상 단원들에 비해서 제일 어려웠어, 복소수가? 그거는 아닐걸? 하다 보면 분명히 복소수는 익숙해진단 말이야. 그냥 너희들이 복소수가 약했던 이유가 뭐야? 약속이 많이 등장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제곱하면 양수라는 성질을 깨버린 게 복소수잖아. 우리가 배워왔던 성질들이 깨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집합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갈 때쯤 또는 시험 칠 때쯤 돼봐봐. 집합이 진짜 제일 쉬워. 알았어요? 그냥 약속에 대한 거를 계속 받아들이고 외워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외울 게 제일 많은 단원이 사실 집합이기도 하고. 오케이? 자, 아무튼 B의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부분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집합 중에는 누구도 있습니다. 동집합도 있습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아까 이거 여기서 제외했던 거 써줄까? B도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B가 B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요게 바로 부분집합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성질. 요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할 거 필기 마무리 해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 아, 그리고 나도 역시 지금 시험 기간 되면은 개념 정리 노트 너희들 이제 전생반도 썼지? 막 이제 사전처럼 사용하면 돼 하면서 정리 좀 잘 해보라고 썼었지? 그걸 지금 줄까? 아니면 2학기 시험 때 줄까? 지금 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정리해놓고 계속 살을 붙여갈래? 아니면 어쩔래? 어디 갔다 오주나? 어딜까? 지금 정리하실 분.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왜 물어보냐면 방학 때 특강을 해보면 너희들 RPM 교재 지금 쓰고 있잖아. 여기다 실컷 필기를 다 해놓은 다음에 뭐해?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거 책장에 가만히 꽂힌 다음에 언제 버려? 수능 끝나고 버리더라. 아무도 한 번도 안 펼쳐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개념정리 노트에다 써놓으면 그래도 그걸 볼 거 아니야 시험 기간에는. 나의 작은 희망이긴 한데 RPM은 안 보잖아. 이번 특강 끝나고 나면 아마 너희들 계속 그냥 책꽂이에 꽂혀만 있을걸? 또는 바로 저기 버려져 있거나. 그럼 필기를 해놓는 이유는 뭐야? 다음에 보려고, 그치? 복습하려고인데 필기를 해놓고 안 보더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봐. 뭐? 개념 노트? 그거는 수학 3이야. 하나 또 따로 있어요?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따로 줄라. 좀 이따가 그럼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하나씩 다 나눠줄게. 스스로 다들 한번 정리를 해봐봐. 지금부터 정리를 해놓고 시험 기간에 계속해서 들고 다니면서 매일마다 들고 다녀. 수학 공부할 때마다 들고 다녀. 알았지? 그걸 너희들 사전처럼 사용하면서 계속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보고 또 헷갈리면 또 보고 하면서 정리 계속 살을 붙여나가요. 분명히 이번에 내가 가르쳐주는 수학하와 겨울방학 때 배웠던 수학하와 2학기 때 가르쳐줄 수학하는 조금씩 달라질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지금 앞에서 설명 안 했던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 RPM 교재에는 8페이지에 1-2번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난 지금 밑에 3번, 4번 먼저 진행한 거고 1-2번 하나가 빠졌는데 용준씨, 자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거. 자, 집합 안에는 지금 내가 A로 표현한 거, 자 이거 원소가 몇 개예요? 장현준씨, A라는 집합의 원소 몇 개야? X개. X개? 12의 약수라는 규칙을 제공을 했는데 알 수 있잖아. 12의 약수개. 그러니까 10의 약수가 몇 개야? 뭐라고? 5개. 5개. 왜? 1, 2, 3. 2도 있네요. 지금 일부러 저러는 거지. 원래 저랬냐? 6개. 그래. 고마워. 네. 1, 2, 3, 4, 6, 12. 6개다, 그치?
그렇게 지금 원소가 몇 개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집합도 있을 거고. 은영이 B라고 하는 집합 원소 몇 개야? 무한히 많아요. 라고 몇 개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C라고 하는 거는 뭐 10개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듯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셀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셀 수 있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러준다?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주고 지금 밑에 있는 B처럼 셀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 불러줘요? 무한집합이라고 불러줘. 오케이? 무한집합이라고 불러주는데 지금 이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라는 명칭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건 여기서 뭐예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우리는 지금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다루고 있잖아요. 수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을 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당연히 계속 앞으로 문제 풀이에 들어가겠지. 자, 두 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해봐. 이런 계산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원소 얘는 몇 개? 6개고요. 얘는 10개예요. 덧셈을 해주면 당연히 16개죠.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런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누구를 원소의 개수를 표현을 할 때 누구만 유한집합만 원소의 개수를 셀 것이며 그때 어떻게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라고 하는 건 앞에 number를 줄여서 N으로 붙여놓는 거예요. 오케이? NA라고 표현을 해주면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그래서 얘는 얼마야? 6이에요. 그러면 누구? NC는 얼마예요? 10이에요 라는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맞니?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누구? B를 지우자. 자, 어떤 예를 하나 더 들어볼 거냐면 B라고 하는 집합은 나는 이제 X를 원소로 가질래. 근데 그 X는 뭐예요? X는 자연수예요. 근데 어떤 자연수? 음수인 자연수야 라고 표현했다 치자. 이거 만족하는 원소 몇 개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음수인 자연수가 어디 있어? 자연수 당연히 다 양수인데. 그럼 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야? 없으니까 몇 개야? 0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맞죠? 없다라고 한 것도 0개라는 개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에 속하고 그리고 이런 녀석을 원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공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속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NB, B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야. 됐니? 왜? 네? 그냥 아니. MB로 들어가지고 아, MB.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세요. 야, 그 MB 그런 단어 피쌤 앞에서 잘못 말하면 너네 죽을 수도 있다. 맞아요. 30분 동안 연설 듣잖아. 그러니까 야, 피쌤 앞에서 정치적인 발언 절대 하지 마라. 나도 안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피쌤 앞에서. 어이. 그 피쌤이 그거잖아. 약간 보수주의잖아. 시험 기간에 관계없어. 그래? 난 30분 동안 연설 듣고. 아, 진짜. 아, 시험 기간 내고. 네. 내가 이제 여기서 정치적 발언을 절대 하지 않는 이유는 진보 쪽으로. 아 그래요? 나 정치. 여기 다 보수 쪽. 보수가 아니지. 나도 하원 상황에서 보수로 바뀌고 있는데 진보를 하게 되면 어때? 사고력이 힘들어졌어. 그래서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너희들이 8페이지에 있는 제일 밑에 부분집합의 개수 요거 하나 설명하고 나서 잠깐 쉴게. 자, 부분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공식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새롭게 다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일단 물론 잠을 때 나랑 배웠던 애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제대로라기보다 내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자, 일단 A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들이 내가 A, B, C, D, E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진이 너도 정확히 들었었지? 자, 첫 번째 문제. 부분집합 몇 개예요? 한 개요. 저 장용준 씨 그리고 오영진 씨 저 왜 저러지? 네. 일부러 그러나? 진짜 모르는 건가? 5개. 너 5개. 원소의 개수는 5개지. 아, 0개. 0개. 없잖아. 오호. 우리 망했어. 어떻게? 다 까먹구나. 야, 자 지금 너희 그래 잠깐만 얘기하자. 지금 우리는 내신 대비 아니야. 아니. 내신 대비 아니지. 근데 지금은 내신 대비처럼 좀 생각을 해줘. 오케이? 학기 중에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장세를 들었었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다 까먹었을까?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앞으로 너희들 수능 공부 하기 힘들다. 왜? 1학년 때 배운 거 가지고 수능 봐야 돼. 3년 뒤에 가야 된다. 3년 동안 기억을 해야 돼. 계속해서 복습해줘야 돼. 알았지? 알았지? 지금쯤 이제 너희들이 까먹었겠지. 야, 오메가 기억은 나는? 평내는 기억나니? 평내 이번 시험 범위 아니었잖아. 아니, 오, 당연히 기억나? 그렇듯이 너희들이 이제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기억해야 돼. 그렇지? 야, 부분집합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얼마예요? 2의 5승계예요. 자,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지 말라는 거였어. 오케이? 이걸 공식으로 기억하면 나중에 한계가 와. 그래서 전원쌤도 조금 비교적 그런 편이기는 했고 나도 비교적 좀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공식을 웬만하면 외우지 말라는 거였어. 오케이? 전원쌤 얘기 스토리 좀 많이 들었었냐? 대학생 때, 고3 때의 스토리들 또는 제주 3, 4할 때의 스토리들. 전원쌤이 내가 공부했던 방식과 그냥 방식 자체의 차이가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전원쌤은 이제 내가 되게 높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삼수할 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혼자 했어요. 혼자 하면서 물론 이제 학원에서 다니긴 했는데 본인이 이제 스스로 터득했다는 얘기야. 선호준 씨 그러지 말고 뭘 아니야. 인사를 하길래 내가 부른 건데 아무튼 전원쌤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 삼수할 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이런 얘기 안 했었나? 스토리들? 그런 식으로 했을걸? 공식 외우는 거나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게 모든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공식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풀었어. 오케이? 그래서 전원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해. 본인이 가르치는 방식에는 쉽게 푸는 거에 대한 스킬들은 좀 적은 대신에 그걸 만들어가면서 가르친다. 이제 나랑은 조금 다른 게 나는 이제 고3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 전원 선생님을 못 만났었다면 나는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진짜 지금 내가 인강을 보고 웬만한 유명한 강사들 강의를 봐도 그때만큼 스킬을 가르쳐 주시는 쌤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비교적 스킬이 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선생이거든. 아무튼 그 전원쌤이 그게 참 대단했던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비교적 너희들한테 공식을 이거는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공식이 꽤 많이 없는 편이야. 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에 비해서. 왜? 나중에 너희들이 모든 공식을 외워서만 풀면은 그걸 기억해내는데 한계가 올걸. 그치? 그래서 요 부분집합의 개수도 원소의 개수가 n개면 2의 n승계예요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든다 그래서? 들어갈래요. 그렇지. 중학교 때 너희들이 분명히 경우에서 배웠지. 경우의 수가 뭐야? A라는 원소한테 물어볼 거야. 너는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말래라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개씩 존재하지. A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고요. B도 들어갈지, 부분집합으로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 경우의 수는 2개야.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나온다 보니까 다 곱해주면은 얼마? 2의 5승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너희들이 절대로 안 까먹어. 그래서 이게 이제 쉬운 문제로 넘어가지.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지. 3번 문제. 자, 어떤 문제를 만날 거냐면 A와 B를 포함을 할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볼래요? 라고 한다면 A와 B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있니요? 없지. 무조건 들어갈 거야 라는 경우에서 하나잖아. 그래서 A는 몇 개? 1개, B도 1개, C는 2개, 2개, 2개. 그래서 답은 얼마? 2의 3승계, 즉 8개가 나옵니다. 됐니?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4번. 누구요? C와 D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볼래요? 몇 개? 2의 3승계. 그렇지. 왜? C와 D한테는 역시 물어볼 필요 없어. 포함하지 않을 거야,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한 가지 경우의 수잖아. 맞죠? 그래서 C와 D가 몇 개? 1개, 1개가 되고 여기가 2개, 2개, 2개. 그래서 2의 3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물어봅시다. 누구를? 자, 5번. 이번에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A와 C는 포함을 할 거고요. 그리고 B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골라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면 돼? C 맞지? 2의 2승계. 왜? A와 C한테는 물어봐봤자 포함할 거야 라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고 B는 포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경우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거는 둘. 그래서 몇 개예요? 2의 2승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거기에 너희들이 8페이지 밑에 보면 공식처럼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문제 알겠어? 네. 오케이, 지금처럼 만들어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게 뭐? 2번. 진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에게? 그 마이너스 2에 5 마이너스 그치. 2의 5승계라고 하는 2의 5승계라고 하는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진 부분 집합은 뭐라 그랬어?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 자기 자신이라는 부분 집합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의 5승 마이너스 1개예요. 그럼 진 부분 집합은 2의 5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계속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 빠진다? 진짜 쉽잖아. 자기 자신 하나 뺄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A, B를 포함한 부분 집합 중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하면 돼? 2의 3승에서 1 빼면 되겠네 라고 하면 되지. 맞지? 근데 그 1 빠지는 거를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나서 뭔가 외우듯이 접근하는 애들은 문제가 싹 바뀌었어. 어떤 문제로? A와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세요. 하면은 2의 3승인 거 뻔히 알지. 단 공집합은 제외. 라고 했다면 몇 개야? 답은 몇 개? 2의 3승 마이너스 1개. 7개가 나오는 거지. 왜 1을 뺐어요? 공집합을 제외하자고 했으니까. 그치? 오케이? 똑같은 문제인데 뭔가 다른 공식이 있는 것처럼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알았어요? 오케이? 유량이냐? 장윤준 씨? 알겠어요? 왜 1 빠진다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왜요? 뭔 소리야, 이거 공집합인데. 집중 안 하니? 만져하겠네 진짜. 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번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7번 문제처럼 만들어 볼까? 7번 문제는 아까 뭐였냐면 A와 B를 포함한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근데 어떤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자, 이러면 몇 개라고? 그렇지. 2의 3승 마이너스 3. 그래서 이제 진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해서 지금 너희들이 어떤 거 보고 있냐면 거기 1-5번에 괄호 2번 보면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1을 진 부분 집합으로서만 아니라 공집합에서도 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한 번씩만 더 생각을 해줘. 왜 1을 빼지? 왜 1을 빼지라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6번 문제는 A,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아까 어디? 요거 4번 문제는 거의 똑같잖아. 그래서 A, B한테는 물어봐봤자 경우에서 하나거든. 등이 맞냐? 요 경우에. 그래서 이제 C와 D와 E한테만 물어봤을 때 들어갈래 들어가지 않을래라는 두 가지 답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총 2의 3승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공집합은 제외하자면서요. 그럼 이제 A, B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C도 D도 E도 포함하지 않은 그런 공집합이 있을 수 있잖아. 걔 하나만 제외하고 있는 거야. 그럼 7번 문제는 뭐다? 진 부분 집합이라고 물어봤으니 A, B를 포함한 것 중에서 C도 D도 E도 있는 자기 자신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 녀석 하나를 제외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까지 싹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알려준 거예요. 요게 이제 집합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한 거야.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도 갑자기 등장을 했다가 약속들도 겁나 많이 등장을 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수학하 처음 들어왔을 때 와 수학하 좀 뭔가 느낌이 좀 다르네 했다가 그치? 근데 풀다 보면 갑자기 세워지니까 또 만만해졌다가 1차 고비가 왔던 게 언제냐면 예전에는 등차 등비 수열이었는데 요즘에는 1차 고비는 그게 아니구나. 1차 고비는 너희도 있다. 절대 부등식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랑 산술기하 병렬 기억나? 배웠던 기억나? 네. 그때 1차 고비가 와요.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1차 고비가 한 번 왔다가 그때는 당신이 이제 수학 2였지. 근데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수학 2에 제일 어려웠던 게 또 하나가 뭐였냐면 등차 등비 수열. 거기에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쪽.
그쪽에서 2차 고비가 왔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것도 잘 넘어갔네 했는데 로그에서 상용 로그가 막 나오니까 와 나 이제 수학 못하겠어 하면서 문과로 갑자기 우르르 몰려가는 현상이 특히 여학교에서는 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요새는 이제 너희들한테 희망을 끈간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뭘 뺐어? 수열 다 뺐어. 또 못 뺐어? 지수를 못 뺐어. 그래서 그게 다 어디로 갔어? 수학 1으로 갔잖아. 수학 1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전선생도 얘기했고 나도 얘기했던 게 수학 1에 좀 힘을 많이 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하려고 했었고 1학기 때는 일부 몇몇 학생들은 내가 이제 수업을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어려웠던 게 다 들어가 있었다. 수원 이과생들이랑 점수 같이 나와요? 네. 아 물론 이제 그거는 모르지. 학교에서 어떻게 이과 문과를 구분을 해놨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구분을 하는 학교들은 이제 따로 듣는 거고. 우리 어떻게 하고? 일단 구분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려나? 수원, 수투 수원은 공통 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구분을 안 할걸? 공통 과목으로 들어갈걸? 뭔가 이거 다르요 수투부터는 원래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수능이 원래 지금 2학년, 3학년들과 수능 시스템 똑같이 가잖아. 그래서 수능 범위로 이제 수투가 모두 문과건 이과건 들어갈 뿐이지 원래는 행정적으로 교육과정 상에서는 수투는 문과는 안 배우게 돼 있어. 구분이 되게 돼 있어. 수투는 안 배워. 경제 관련, 경영 관련 학 쪽으로 진학할 학생들만 배우게 돼 있어. 원래. 근데 너희는 이제 배우잖아. 수능이 고이랑 연결되잖아. 시스템. 1년 보류. 확통도 문과이과 공통을 배워요. 원래는 이과는 이제 확통을 너희들부터는 안 배우게 돼 있었어. 이과 애들은. 근데 이제 너희들은 수능이 아까 말했듯이 1년 보류되면서 확통 이과가 다 배우지. 그러면서 빠진 게 뭐야? 기백. 기백은 빠졌지. 이과 애들. 너희들이 이제 재수를 할 때는 기백을 다시 배워. 와 참. 왜냐? 지금 중3들은 다시 부활할 예정이야. 기백이. 이과는 의무로 배우게 예정되어 있거든. 개판이야. 확통은 그럼 뭔가 이거 달라요? 너희들? 뭐가 나누겠지. 나눠야지. 왜? 확통은 이과 안 배우게 돼 있었다니까 원래. 그래서 원래 문이과가 구분되어 있게 만들어져 있어. 직업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빠져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으로 빠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가워요. 자, 일단 잠깐 해볼게요. 자, 아무튼 뭐 내일이나 모레 아니지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PPT 가지고 좀 문제도 띄워놓고 좀 빨리빨리 진행할 건데 아무튼 오늘은 그냥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PPT가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그냥 교재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10페이지 보자. 21번 문제. 21번 문제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던 거 누구 집합이냐 아니냐를 고르는 형태의 문제 나올 거라 그랬다 그렇지?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21번 문제 집합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아까 내가 써줬던 집합의 정의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된다 그렇지? 자, 집합의 정의에서 가장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명확한 그렇지, 명확해야 돼요. 모호하면 안 돼요.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몇 번을 한번 볼 거냐면 3번 봐봐요. 키가 큰 선수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185는 돼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80은 돼야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호비대들은 뭐 170만 돼도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몇 번? 3번이 집합이 아닌 거예요. 모호하면 집합이 아니에요. 윤영 씨 알겠어?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빠르게 골라보자. 22번 빨리 풀어보세요. 자, 기억은 참일까 거짓일까? 집합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집합이 아니에요. 그치? 예쁘다의 기준은 다를 거냐. 그치? 니은 태양계 행성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얘는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집합 맞지? 그치? 그 다음 디귿은 뭐예요? 맞아요. 그치? 30보다 작은 5의 배수들이면 명확하잖아. 그래서 니은 디귿 두 개가 답이다. 그치? 문제 안에서 집합이냐를 집합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 명확한지 아닌지를 일단 제일 먼저 기준을 삼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한번 볼 거냐면 23번 문제를 보자. 7보다 작은 양의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7보다 작은이라고 했어. 요거 잠깐만 연습 한번 해볼까? 어떤 거?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자. A라고 하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가진다? X를 원소로 가진다. 그거 찬시. 자,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근데 그 X가 뭔데요? X는 7보다 작은 뭐요? 양의 홀수? 양의 홀수? 양의 홀수. 요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는 거다.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뭘 가지고 원수 날법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볼까? 그러면 7보다 작은
양의 홀수 어떤 거 있어? 1, 3, 5 세 개가 있네.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너희들이 풀어보자.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세요. 답은 몇 번? 2번. 그렇지. 왜? 삼지창 기호는 분명히 이 원소가 A의 원소에 포함되냐 안 되냐, 집합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보는 거고,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같다의 반대를 이렇게 막대기 하나 그어주듯이 여기에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A의 원소로서 얘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5번 같은 4번 같은 거 잘 구분하세요. 5는 원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거다. 그렇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옆에 유형 3번으로 넘어가 보자.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무슨 법? 원소 나열법으로 쭉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 A라고 하는 놈은 어떤 거? 2, 4, 8, 16, 32 이런 거 가지고 있네. B라고 하는 녀석은 2, 4, 8, 16을 가지고 있네. 맞나요? 그때 이제 뭐를 가지고 얘기하니? C라고 하는 새로운 집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가 뭔데요? 자, 이 막대기 앞에 있는 녀석은 이거를 원소로 가질 거야 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무조건 X만, 뭐 A만, 하나의 문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A 곱하기 B라는 식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뒤에서 너희들이 A와 B가 뭔지만 너희들이 찾아주면 된다. 그치? 자, A는 뭐예요? A의 원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B는 뭐예요? B의 원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곱해서 만든 녀석들을 전부 다 C의 원소로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됐지. 그러면 여기서 A가 아까 뭐라 그랬지? 2, 4, 8, 16, 2의 4승, 2의 5승 이걸 다 가지고 있고, B는 어떤 거? 2,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가지고 있다. 그치?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든 곱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들을 다 얘기해봐. 제일 작은 것부터 C의 원소로서 가지고 있겠다. 그렇지? 2의 2승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누구? 2의 3승, 4승, 5승, 6승 다 가지고 있겠네? 맞나요? 그래서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쭉 시작하지. 어디까지? 2의 7승, 2의 8승, 2의 9승까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원소를 싹 다 가지고 있겠다. 그렇지? 2의 1승부터 2의 9승까지. 그럴 때 뭐 하세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답은 몇 개? 2의 2승부터 2의 9승까지니까 몇 개? 8개. 잠깐만. 자, 유형 4번 29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 이제 유한집합인 것을 골라보세요. 아까 유한집합과 호실 깨우고 천호준 일어나자. 자, 유한집합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역시 말 그대로 뭐냐, 원소가 몇 개라고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때 0개도 유한집합으로서 판다. 오케이? 그거 사고 없도록 하고. 자, 1번 한번 볼게요. 3의 양의 배수. 양의 배수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무한집합이고요. 2번 그냥 생략할게요. 자연수니까. 오케이? 근데 3번은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의 자연수예요. 근데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없다는 말은 0개다. 그렇지? 0개니까 유한집합이야 아니야? 유한집합이다. 그렇지? 따라서 3번이 일단 답으로 들어갈 거고, 4번은 0과 4 사이에 있는, 정확하게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수들 중에서 4의 배수를 가지고 다루고 있으니까 솔직히 눈 뜨고 자,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4의 배수들이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죠? 맞죠? 어디서부터? 4부터 어디까지? 96까지밖에 없다. 그렇지? 자, 거기까지 우리는 몇 개라고 셀 수 있다. 그렇죠? 맞죠? 따라서 4번도 유한집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5번은 7보다 큰 홀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거잖아. 7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5번은 역시 무한집합으로 들어갈 거다. 그렇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걸 배우고 나면은 이제 30번 문제 한번 볼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보자. 자, 여기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자. 30번 직접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 풀었어? 나 오는 동안 풀었니? 풀었네. 잘했네. 넌 풀었니? 아, 풀었네. 언제 풀었어? 아까? 없을 때? 민성? 네? 자는 줄 알아. 여기서 혹시 내 무릎 담요 훔쳐가신 민성? 분명히 내가 4개를 뒀는데 3개밖에 안 나왔어. 약간 좋은 거 같아요. 넣은 거 같아. 근데 어디다 뒀지? 잠깐만. 너무 장난하다.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혼자 지금 벌써 2개를 쓰고 있는데 그럼 하나는 어디 갔어? 야, 여기 있구나.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4개네. 어디다 뒀지? 분명히 4개를 갖다 뒀는데. 아니에요. 뭘 저 아니에요? 다시 갖다 놨어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혹시 있냐 물어본 거지. 없지. 너 같아. 너? 용진이야? 어쨌든 내 강의실에서 좋았어. 자. 그래요. 자, 30번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바로 나와. 2번은 왜 틀렸어? B가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0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쵸? 그래서 NB 뭐예요? B의 number 뭐? B의 개수는 몇 개? 1이다 그치? B의 원소 개수는 따라서 답은 2번이 될 거고 또 찬이가 바쁘겠구나 항상 수업 때마다. 아이 자지도 같이 자는. 너 가끔 같이 자잖아. 그거는 반박불. 도찐 개찐이네. 자, 32번 보자. A라고 하는 집합 주어졌다 그치? A라는 집합 어때? 0과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집합은 어때요? X 곱하기 Y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그때 어때? X도 A의 원소, Y도 A의 원소라고 한다. 자, 그리고 C는 또 뭐래요? 이번에는 2X 더하기 Y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때 X는 뭐지? X는 A의 원소 그리고 누구? Y도 역시 A의 원소. 즉 A의 원소를 가지고 BC를 또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지? 그때 다음 중 이제 포함관계를 바르게 나타내 보시오. 그러면 일단 B의 원소가 누구 있는지 C의 원소가 누구인지 알아야 이제 포함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B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하자? A의 원소들을 어떻게든 너희들이 곱해서 만들어보자. 어떻게 되지? 일단 0과 누구를 곱하든 무조건 0이라는 원소 나올 거야. 맞니? 맞지? 자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에다가 0을 넣든 1을 넣든 1을 넣든 무조건 곱하면 0이 나올 거라. 자, 그 다음 X에다가 누구?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간다고 해보자. 그럼 Y의 원소에 0을 넣고 1을 넣고 1을 넣었을 때 0은 여기 이미 있으니까 1, 2 두 개를 좀 추가시켜주면 되겠네. 됐니? 그 다음 X의 원소로서 X의 값으로서 A의 원소인 2를 넣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Y에다가 누구?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봤을 때 0과 2를 곱하면은 얘 있고 2와 1을 곱하면은 2는 있으니 2와 1을 곱한 4 하나만 추가해주면 B의 원소들 다 만들었다 그렇지? 자 그러면 C의 원소 자 찾아보세요. 누구 있을까? 0. 0 또 그다음에 직접 찾아볼 수 있잖아. 찾아보자. 2, 1, X에 먼저 0을 넣어놓고 Y를 0, 1, 2 넣어봤을 때 0 나왔고 그 다음에 1, 1, 그 다음 2. 그 다음에 이제 누구? X에다가 1 넣어볼까? 그러면은 0, 1, 2 했을 때 그렇지 3 나오고 4 나올 거야. 맞니? 맞죠? 네. 그 다음에 X의 원소로서 2를 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4, 5, 6이니까 5, 6 추가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C의 원소는 0, 1, 2, 3, 4, 5, 6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지? C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일단 B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A가 들어갔네. 맞나요?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A, B, C. 오케이. 1번으로 답이 나오겠네. 뭔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누구? 여기에서 너희들이 좀 이제 조심해야 될 형태의 문제 35번 문제를 볼게요. 자, 35번 문제에서는 아까 우리가 공집합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빵? 이거 파이라고 읽는다 이거. 얘가 대문자고 얘가 소문자야. 이게 뭐지? 그리스 로마 자인가? 뭐 그럴 거야. 아무튼 몰라. 아무튼 얘가 대문자, 얘가 소문자. 그 둘 다 파이 똑같은 파이야. 너희들이 PP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는 거랑 똑같다고. 오케이? 자, 아무튼 대문자 파이로 표현되는 이게 공집합이기는 한데 근데 지금 어때? A라고 하는 집합을 표현할 때 원소로서 공집합이 들어갔다 그랬지? 그럼 얘는 더 이상 공집합이 아니에요. 오케이?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공집합을 그런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집합.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얘를 하나의 원소로서도 읽어줄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집합으로서도 읽어줄 수 있을 거야.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어떤 문제 몇 번 보기를 한번 볼 거냐면 1번 보기 봐봐. 공집합을 중괄호로 묶어놨어요. 자, 중괄호는 안에 원소가 들어가면 우리는 집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얘가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원소가 들어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1번 보기를 한번 보자. 공집합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집합은 또는 얘를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때는 어떻게 판단해 주면 돼? 이러이러한 원소를 A가 가지고 있니라고 판단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번엔 누구? 5번 보기를 한번 보자. 자, 이번에는 근데 너희가 뭘 먼저 봐야 돼? 앞에 거를 봤을 때 얘를 먼저 본다면 얘를 공집합으로 읽을지 제로 읽을지 구분이 가니? 이것만 먼저 본다면 아니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볼 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얘를 가지고 먼저 받았으면 좋겠어. 자, 얘를 가지고 봤다면 지금 얘는 왼쪽에 뭐가 들어가야 돼? 원소가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지고 있니? 라고 읽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5번 참이야, 그렇지? 참이지. 그래서 5번은 일단 참, 1번도 참.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보기 하나 만들어 보자. 자, 요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얘는 참. 참. 왜 참? 공식합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다 들어가 있어. 아까 기본 성질 이쪽에 조그맣게 썼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A의 부분집합은 A도 있지만 A의 부분집합으로서 공집합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그때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은 전부 진부분집합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잖아. 그래서 어떤 집합이든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얘는 어떤 집합이 주어지든 얘를 갖고 있든 아니든을 떠나서 얘는 그냥 요걸로 먼저 물어봤잖아. 얘를 먼저 물어봤지. 그러면 왼쪽에는 집합으로서 너희들이 읽어줘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문제는 6번 보기는 공집합을 A의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고 얘는 집합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참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거 하나 좀 구분해줘야 될 거야.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번, 5번 보기에 대한 얘기는 됐으니 자, 답 한번 풀어보자. 답은 몇 번일까? 4번. 그렇지, 4번. 자, 2번 문제, 2번 보기를 한번 보면은 2번에서는 역시 뭐야? A의 원소로서 누가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다, 그렇지? 그걸 먼저 봤다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중괄호 1. 즉, 중괄호 1이라고 하는 놈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주는 거야. A의 원소로서 공집합 기호 말고 1 말고 요거 있잖아. 맞지? 얘로서 얘 2번이 물어보고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2번은 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2번 말고 다른 보기 하나, 뭐 예를 들어서 7번 보기가 있었다. 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요. 참이요. 얘는 왜 참이야? 1이죠. 1이 있잖아. 그렇지. 자, 여기 보기 2번에서 말하고 있는 얘는 원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참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7번 보기는 부분집합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녀석을 원소로 가지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즉 얘가 있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거 구분을 너희들이 좀 해줘야 될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4번 보기를 보면은 4번 보기는 어떻게 생겼는데 공집합 기호와 1을 가지고 있는 어느 중괄호가 있는데 그 녀석이 어때요? A의 원소인이 라고 물어봤잖아. 얘를 먼저 물어봤다면 몇 바퀴 더 없어. 충분히 다 가렸어. 그게 안 돼. 저기 다 가리지. 아무튼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 원소 있어? 없어?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다. 그렇지? 중괄호까지 묶여있는 이런 형태의 원소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야. 요거 너희들이 구분 잘 해줘야 될 거야. 알았어? 그래서 36번 가지고 37번 가지고 너희들이 집에서 잘 한번 풀어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유형 8번 이거 중요 표시 돼 있는데 별표 하나 쳐서 하나 더 쳐두자. 오케이? 요런 형태의 문제가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로 넘어갔을 때 아까 내가 말한 실수 겁나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아마 RPM에는 그 정도 난이도까지 문제는 안 다루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일단 풀어볼게요. 38번 문제 봅시다. 38번 A라고 하는 녀석이 뭐예요? 3과 마이너스 A를 원소로 가지고 있대. B는 어때? A제곱 플러스 2랑 A-4랑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때 어때요?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때 A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은 A의 모든 원소들이
B의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 라고 아까 내가 설명했었지. 뭐 가볍게 진행했었는데 결국 3이라고 하는 원소를 둘 중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놈도 역시 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뭐라 그러지? 네, 무슨 일? 형내고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뭐지? 장소 왔다고? 이온이동거 같은. 자, 뭐 아무튼 되게 부담스럽네. 자, 그래서 아무튼 요 3이라는 놈을 얘가 가질래, 얘가 가질래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두 가지 병으로 쪼개놓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첫 번째 누가 a제곱 플러스 2가 3일 거예요. 즉 a제곱이 1일 거예요. 그 말은 또 두 개로 쪼개진다. 그렇지? 어때? a가 그렇지 1일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열심히 정석 가지고 연습했었지. 이런 부분 짓는 작업.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일단 시작될 거고. 두 번째 누가 a-4가 그렇지 얘가 3일 수도 있네요. 맞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얼마라는 얘기? 7이라는 얘기. 그럼 각각을 가지고 a를 한번 표현해보자. 자, 이 경우라면 요 동그라미 1번의 경우라면 a라는 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3과 마이너스 1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b라고 하는 녀석은 a제곱 플러스 2는 3일 거고 a-4는 마이너스 3일 거고 옆에 1이 있어요. a가 b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지? 왜? 마이너스 1을 b가 가지지 못했거든. 그러면은 이 a는 1이라는 가정은 틀렸네요. 왜? a가 b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치?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만들어져? 3과 1. 그렇지? 그 다음 b는 어때요? 3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그리고 1 이렇게 되면은 1, 3 모두 가지고 있네. 아 그러면 a는 b 안에 쏙 들어가겠네. 그럼 일단 요거는 참이다. 그렇지? 그럼 답은 이제 a는 마이너스 1이겠지. 하지만 일단 요거 하나만 더 확인해보자. 그러면 a는 어때요? a라고 하는 녀석은 3과 마이너스 7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b는 어때요? 딱 봐도 틀렸지? 뭐야? 51. 51. 그 다음에 3 그리고 1 말든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얘는 아니. 그래서 답은 얼마야? 답인 거였어. a가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문제 알겠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문제만 좀 더 풀어보자. 여기서 42번 문제는 방금 우리가 푼 문제랑 거의 유사해서 제외할 거고 여기에서 누구 들어갈 거냐면 47번 문제를 봤어요. 아니다, 46번 가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주어졌습니다. 46번. A라고 하는 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지? X가 이걸 어떻게 해주라고?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근데 X가 어떤데? X는 8의 양의 양수네요. 즉 1과 2와 그 다음 뭐냐? 4, 8 이렇게 4개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그게 이제 46번. A라고 하는 녀석이 분명히 1과 2와 4와 8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건데 그때 어떻게 합시다? 1번 보자마자 이거는 참이다. 그치? 아까 얘기했지 분명히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간다 그랬어. 그래서 1번은 보자마자 그냥 참 A가 누구든 간에. 자, 그 다음에 2번 1, 2, 4, 8을 가지고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맞아요. 왜? 1, 2, 4, 8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A인데 A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다 했잖아. 그치?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원소가 하나뿐인 A의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다? 4개입니다. 맞죠? 왜? 원소가 4개니까 1을 가지고 있는 집합 2를 가지고 있는 집합 뭐야? 밖에 어그로 쳤네 지금. 그 다음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8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해서 총 4개다. 그치? 몇 번? 3번. 됐나요? 그럼 3번도 참이네. 그럼 4번은 원소가 2개인 A의 부분집합. 자, 뭐야? 1, 2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2, 4, 4, 8, 1, 4, 2, 8, 1, 8 총 몇 개? 6개 나온다. 그치? 따라서 4번도 역시 참. 5번 원소가 3개의 부분집합은 5개 안 되겠어. 그치? 몇 개야? 4개 4개. 그러니까 3개를 원소로 가진다는 말은 누구를 안 가질래? 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8을 안 가질래? 4를 안 가질래? 2를 안 가질래? 1을 안 가질래? 총 4가지 나올 거야. 왜 저래? 끝났어. 이게 그거 4피나? 4시나? 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어? 마지막. 갑자기 기억났어. 형이 왜 그랬어? 아, 수학학 마지막에 배웠구나. 그때 가면 이런 얘기 또 하긴 할 거야. 자, 아무튼 여기서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몇 번? 유형 12번에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근데 왜 유형이 12번이 중요가 아니지? 유형 11번, 12번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11번은 중요 표시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말하는 거고 12번도 정말 중요해요. 오케이? 자, 두 가지 한번 풀어보자. 49번 문제 보면은 S라고 하는 어떤 집합이 있어. 어떤 집합? 1, 2, 3, 4, 5, 6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근데 어때? 1이 A의 원소로 들어갈 거고 지금 문제를 보면 그리고 2도 A의 원소로 들어갈 거야. 근데 5는 A의 원소로 포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집합 S의 부분 집합 A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이거 아까 어떻게 풀자 그랬지? 들어갈지 말지. 그렇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풀어줄 수 있다, 그렇지? S라고 하는 집합이 분명히 1과 2와 3과 4와 5와 6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어때? 1은 무조건 가진다죠.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네. 2도 역시 무조건 가집니다. 근데 누구요? 5는 갖지 않을 거예요 라는 방법은 다르지만 일단 경우의 수는 똑같다, 그렇지? 근데 나머지 누구? 3, 4, 6은 몰라. 그래서 전부 다 곱해줬을 때 답이 얼마? 8개로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너 만약에 아니다 얘는 아니네. 이렇게 나옵니다. 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일단 50번 문제는 뭐부터 찾고 시작해야 되겠다? A의 원소들이 누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준 다음 역시 문제 풀어가면 될 거야. 맞나요? 네. 얘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진행한 거라면 50번은 먼저 원소가 누구 있는지 또는 몇 개인지를 판단을 해놓고 가면 돼. 그렇지?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는 아까 내가 보여준 문제들이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그거 잘 풀어봤다면 너희들 이거는 이제 눈 감고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51번 가보자. 뭐래? 53번 가보자. 요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읽어줄래? 2와 7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 X의 부분 집합이고요. X는 누구야? 2, 3, 5, 7, 9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읽어줄래? 2랑 7 무조건 가져. 그렇지. 아무튼 여기서 요 문제를 너희들이 읽어줄 때 X는 2, 3, 5, 7, 9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 7은 반드시 가질 거야 라고 읽어주면 돼. 그러면 X는 3은 5는 9는 그렇지. 같든 말든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문제가 어때?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X는 역시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 부분 집합 개수를 찾는 건데 그때 2와 7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몇 개? 2의 상승계, 즉 8개가 됩니다. 됐나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원래 시간을 조금 더 써가지고 옆에 유형 13번, 14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내가 못 풀어주긴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단원이니까 오늘 상담이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조금 늦어졌는데 아무튼 13번, 14번까지 너희들이 숙제를 한번 풀어와 봐봐요. 알았죠?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언제냐? 우리 토요일 수업이지. 토요일 날 1시 수업이니까 나랑 주중만 했던 애들 토요일 날 주중 그거다. 우리 수업한다. 테스트 아니야. 주요 테스트 진행했던 거는 학기 중에만 그랬고 이번에는 수업할 거야. 1시에 여기로 들어오면 되고 그때까지 너희들 숙제 몇 페이지까지? 70? 아니 14? 15? 아니지 17페이지까지. 대신에 저기 앞에 있는 유형 익히기 앞에 있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문제는 뺄게요. 오케이? 그거는 제외하고 유형별 문제부터니까 한 숙제 50문제 정도 될 거야. 50개? 55? 쌤 저기 저번에 거기다 했는데. 자, 아무튼 거기서 교재 숙제 열심히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 내용이 자체가 이제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좀 빡세게 진행할 거야. 알았지? 오늘 첫날이기도 하고 상담도 진행하기도 해서 좀 뭐 농담을 많이 하진 않지만 좀 여유있게 천천히 수업을 했던 거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내용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그거 생각하고 수업 들어왔으면 네. 좋겠어요. 다음 시간 학습인가요? 다시 8일 쌤 토요일